내일부터는 각 지자체별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를 24시간 운영하게 되기에 이를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죠. 이 가운데 방역체계 전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미크론 변이 영향으로 확진자가 급증할 거라는 건 뭐 다들 예상하고 있었고 증가 속도 이건 어떻습니까? 한 주 전하고 비교했을 때 2배 반 정도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진자 수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그래서 거의 5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방역 당국은 이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2월 말쯤이면 13만에서 한 17만 명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정점을 지났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천대 의대 정재욱 교수의 얘기에 따르면 한 3월 말 정도가 정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네요. 그래도 병상 상황은 다행히 좀 안정세예요. 이건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확진자 증가세에 비해서 위중증 환자는 한 200명대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위중증 환자의 경우에도 뭐 크게 지금 증가하는 형태가 보이지 않고 또 병상 가동률의 경우에도 한 20%가 지금 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의료 대응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한 2~3배 정도 강한 대신에 치명률은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독감에 비해서는 물론 한 2배 정도 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위중증으로 가지는 잘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미접종자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금 확진자 가운데 미접종자, 그러니까 국민 전체를 따졌을 때 미접종자가 한 6.2%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지난 8주 동안 평균을 한번 내본다면은 위중증 환자의 60%, 사망자의 64%가 미접종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은 예방 접종을 꼭 받아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백신 맞으나 안 맞으나 상관이 없다면 확진자 중에도 6%만 돼야죠. 인구 비례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백신은 가장 중요한 무기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자, 방역 조치가 이 와중에 바뀝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일단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자가격리 대상이 달라집니다. 자가격리 대상이 달라지고 기간도 달라지는데 확진자가 우선적으로 자가격리가 당연히 돼야 하겠는데 7일로 됩니다. 7일은 그전에는 예방접종을 한 사람이나 예방접종하지 않은 사람이 좀 차이가 있었는데 관여하지 않고 똑같이 7일입니다. 그 기준 시작일은 검체 채취일이 되고요. 그러면 7일 이후에 7일이 지난 다음에 혹시 양성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더라도 격리가 해제가 됩니다. 양성이 나와도? 예,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항원검사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몸 밖으로 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사실은 바이러스 자체가 이렇게 활동 중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그냥 7일이 지나고 나면 일단 치료가 됐다는 전제하에 격리는 해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밀접 접촉자 격리 기준도 또 바뀌게 되죠. 밀접 접촉 그전에는 뭐 식사만 같이 했다, 뭐 직장 동료다,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됐잖아요. 아닙니다. 동거인 중에 예방접종을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만 밀접 접촉자에서 격리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 격리도 감염 취약시설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감염 취약시설 요양병원이라든가 정신건강시설이라든가 장애인시설 3종에 있는 분들만 그런 분들이 밀접 접촉했을 때 7일 격리가 되고 나머지는 사실 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자율관리로 돌아가는 거고 이전에는 통보 왔었거든요. 밀접 접촉자에 해당합니다. 그거 통보하지 않고 본인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본인의 동거인에게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궁금하실 거예요.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자가격리도 안 한다고 하고 항원검사에서 이 양성반응 나와도 그러면 격리 해제한다고 하면 더 늘어나라는 얘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첫째는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치명률이 굉장히 낮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2월 말이면 13만, 17만, 20만까지 보이는데 다 격리시켜버리면 이 국가가 정지되는 상황이 그렇죠. 되는 동시에 100만 명 넘게 격리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상 회복으로 가는 굉장히 거친 길이 되겠네요.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하드 랜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재택 치료 체계도 도입되게 되는데 뭐가 좀 바뀌게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의료 자원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하루에 뭐 10몇만 명 정도씩 발생한다면은 그 사람들 다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이게 이제 방역 당국의 판단인 겁니다. 그래서 집중관리군하고 위험 일반관리군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관리군의 경우에는 60대 이상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를 해서
담당 의료기관이 하루에 2번 정도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요.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게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관리군의 경우에는 집에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면 발열이 한 이틀 이상 계속된다거나 아니면 기침을 많이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몸에 이상 신호가 왔을 때 동네 병의원이라든가 아니면은 호흡기 전담 센터라든가 이런 곳에 연락을 해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정급한 상황은 119에 연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진료센터를 갖추고 있는 병원에 찾아가셔서 거기에서 입원이나 이런 절차를 밟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초반에는 다소 좀 불안할 수는 있겠어요. 아무래도 스스로가 자기 건강을 스스로 체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진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각별한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그러니까 오늘 50대 기저질환자하고 기저질환자의 경우에도 원래 집중관리군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면역 저하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대상은 뺐다 그래요. 왜냐하면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부작용 우려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에서 오늘 원래 포함을 시키려고 했었던 50대 이상의 기저질환자 그리고 면역이 약한 이런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반관리군으로 일단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네요. 60대 이상 고령층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빼고는 대부분 셀프 관리 체제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체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좀 불안하실 수는 있겠지만 필요하면 전화로 또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